이제는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단계적 해제. 얼음과 좀 사과가 보이는데 어떤 내용일지 열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알력의 단계적 해제를 암시했죠. 중국 소비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시청자분께서도 한알력 해제 관련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좀 올라오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엔터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참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중국 소비주들 전략은 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저는 한알령 모멘텀 같은 경우 해제 모멘텀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빛을 발했다. 왜냐하면 올해 초에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이제 모 경제신문에서 그걸 단독 기사로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해제된다 했다가 그렇다고 에이펙 기대감이 있었어요. 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에 오니까 또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중국에 갔잖아요. 네. 또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둘러둘러 계속 네, 만들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알령 해제 모멘텀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솔직히 지금은 좀 전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런 해제의 어떤 모멘텀보다는 뭐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롯데관광대 뭐 카지노주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 기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알령 해제라는 모멘텀에 기대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APR이 지금 뭐 주가가 좀 급락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뭐 이런 한알령 해제와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일단은 시장에 좀 소문이 돌았던 거, 루머가 있었던 거죠.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을 것 맞아요. 같다. 그리고 이제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달바 글로벌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20% 정도까지. 그 이유도 사실은 자체적인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했었거든요. 시장에 원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소비주는 일단은 그 실적 자체가 시장이 원하는 것만큼 잘 나오는 거, 그거를 봐야지 뭐 더 이상 이제 한알령 해제를 기대한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테마보다는 본업인 실적으로 좀 네. 보여줘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네. 최 전문가님은 중국 소비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지금 보통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사실 화장품이 맞거든요. 네. 예, 화장품이 맞긴 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 로컬 브랜드에 대한 어떤 성장세가 굉장히 맞아요. 가팔라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화장품에 대한 퀄리티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알령이 해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냐? 라는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굉장히 수출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되려 미국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북미 시장 그리고 유럽 그다음에 지금 중동 쪽에서도 지금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그 메이크업 따라하기가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알령과 뭐 중국 화장품 요 테마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슈가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이 뭐 장 후반부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흐름을 봤을 때 약간 좀 많이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만약에 한알령 관련해서 만약에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엔터주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팬덤 소비는 중국이 대체 불가능한 그런 우리나라만의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아티스트들의 어떤 컴백 그런 라인업이 지금 이미 다 대기 중에 맞아요.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슈를 타고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컨텐츠, 뭐 K-푸드 그리고 요즘에 K-팝이 또 음원 수익이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엔터주를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엔터주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성 대표님은 엔터주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섹터인 것 같은데 엔터는 좀 유망할까요? 저는 사실 엔터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홍콩에서 이제 드림 콘서트가 개최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접적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 본토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홍콩 같은 데에서 어떤 콘서트 같은 게 개최된다라고 하면 본토에도 갈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 상반기에 굉장히 주도주로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다가 하반기에 좀 쉬어갔거든요. 네. 근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다시 볼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꼭 한한령 해제 이슈가 아닌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엔터 같은 경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BTS가 컴백을 하잖아요. 3월인가요? 네. 좀 확정도 됐고 했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볼만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메인으로 이렇게 내가 포트에 많이 가져가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엔터주들이 한 번씩 급등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트의 일부분 한 10%에서 15% 정도는 좀 가져갈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포트폴리오 내 어느 정도 비중을 둬도 괜찮은 섹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성 대표님이 전에 화장품 관련해서 네. APR을 좀 정찰병으로 보고 좀 네네. 추세를 지켜보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대표 종목이 이렇게 크게 흔들려 버리니까 네. 화장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실적 눈높이를 낮춰야 되라는 좀 걱정도 들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이번에 APR이 이제 사실 이게 팩트로 확인된 게 아니고 시장에 돌았던 어떤 네. 루머인 거잖아요. 가이던스가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나올 수도 있다. 사실 가이던스만큼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지금부터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그 루머에 흔들려가지고 그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패닉셀 이런 걸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실적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주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도 있지만 네. 이게 쉽게 꺾일 어떤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뭐 굉장히 시장이 다변화돼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도 팔고 있고 중국에도 팔고 중국은 조금 낮은 편이지만 유럽도 가고 있고 동남아도 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매출을 할 수 있는 채널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저는 APR이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루머에 흔들리지 말고 팩트를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PR 좀 급락에 좀 우려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조언이 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